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뭐냐 그러면은 앞에 명사가 있고요. 투 부정사가 와서 투 부정사 할 명사 이런 식으로 된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민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투 부정사. 자, 형용사적 용법은 앞쪽 명사 투부정 앞에는 앞쪽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는 경우가 있고 앞쪽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the book to read 되겠죠. 자, 타동사인 read의 목적어 역할을 the book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읽을 책이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앞에는 명사가 하는 경우입니다. 자,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 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to 부정사 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구가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 구가 된 거죠. 형용사 구가 형용사 절로 바뀌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to 부정사가 관계대명사 절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he book to read 읽을 책 I want the book to read 나는 읽을 그 책이 필요합니다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the book은 그대로 내려서 관계대명사 절이 온다 말씀드렸으니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to 부정사가 목적어처럼 가지는 경우는 언제나 관계대명사가 오고 관계대명사가 목적하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사물일 때는 사물, 사람일 때는 사람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관계대명사 위치가 왔고요. 사물이니까 그죠? 사물 위치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관계대명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관계대명사 절. 관계대명사 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한 게 있으니까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으로 오니까 이 관계대명사 절에는 주어가 필요하죠. 이때 주어는 요 주된 동사 want의 주어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다만 밑에 나올 거지만은 의미상 주어가 나올 때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나올 때는 그 의미상 주어를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로 써주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with의 목적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to 부정사의 목적 역할을 to the book이 해주는 것처럼 여기서는 with의 목적 역할을 관계대명사 해주는 거 그래서 목적격이 되는 거고요.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the book입니다. 위에서 to 부정사의 꾸밈을 받는 것이 the book인 것처럼요. 잘 아시겠습니까? 자, to 앞쪽의 명사는 목적을 가진 경우이고 그 경우는 관계대명사를 바꿀 때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의 관계대명사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물이면은 which, 사람일 때는 who 또는 whom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타동사로 바꿔주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어느 때? 앞쪽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질 때 경우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present for me to give to you. 자, to you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죠? 자, for me. 자, 의미상 주어입니다. to 부정사의. 그래서 give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give의 목적어는 목적의 그런 the present가 목적의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give 내가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줄 그 선물이 되는데 자 가로를 같이 가로에 들어간 to you를 해준다 그러면은 당신에게 내가 줄 그 선물이 되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 present 여기는 지금
to 부정사 구가 온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로 바꿔보겠습니다. 형용사 절. 그러니까 to 형용사 구에서 형용사 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the present 명사는 그대로 내려와서 위처럼 위에처럼 똑같이 더북이 내려온 것처럼 프레젠트가 내려와서 사는 관계대명사 절을 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which는 이 뒤에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관계대명사가 오고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the present에서 사물이 사명사니까 which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타동사와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고 관계대명사 이쪽 줄에서 give의 목적 역할을 해준 거죠. 위에 to give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the present 그 다음에 여기서 음상주어가 me로 왔죠. 그래서 I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없는 경우는 위에처럼 주동사의 주어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for me 해서 음상 목적 왔으니까 음상 주어 왔으니까 I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에는 내가 당신에게 줄 그 선물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는 관계대명사 절.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will이라는, 조동사를 썼습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당신에게 줄 선물이죠. 여기도, 설명이 빠졌었네요. 내가 읽을 책이 되는 거죠. 읽을 책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줄 선물이 되는 거. 그러니까 to 부동산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절로 바꿔줄 때는 이렇게 조동사 위를 이렇게 써줍니다. 물론 밑에 나오면은 현재형을 써야 될 경우도 있고 다른 조동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줄, 내가 줄, 그죠? 내가 읽을 하니까 미래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will이란 조동사를 써주면은 무방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I know the man. 자, 나는 그 사람 압니다. For me,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to 내가 need to see. 자, 내가 보아야 할. she의 목적어 역할을 the man이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죠. for me는 의미상 주어니까 그 상관없이 그 앞으로 명사가 앞으로 오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는 내가 볼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을 안다가 되겠죠. 자,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명사는 그대로 관계대명사절로 바꿔주면서 선행사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 sh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 whom이죠. 사람이니까 whom이겠죠. 사물이면 which가 되겠죠. 사람 whom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the man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이 된 거죠. 위에는 to 부정사 구가 돼가지고 내가 볼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고 to see의 목적어 역할은 the man이 하는 거고 여기서 to see의 목적어 역할은 whom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해주는 거고 이 관계된 목적격의 선행사는 the ma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to 부동사 구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to 부동사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려서 will 또는 다른 조동사를 쓴다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조동사가 안 왔습니다. 그 말은 to 부동사라고 무조건 미래지향적이진 않고요. 형용사적인 부분 때문에 할 그죠? 할 하면은 미래적인 느낌이 있죠. 근데 하는 또는 또는 하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볼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이죠. 이게 만약에 will을 넣는다. whom I will need to see. 내가 볼 필요가 있는이 되는 거죠. 볼 필요가 있을이 되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이해하십니까? 쓴다고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볼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인데
굳이 위를 넣어서 내가 볼 필요가 있을 것인 그 사람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위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볼 필요가 있는 그는 내가 볼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을 안다 하니까 굳이 위를 써서 미래지향적으로 표시를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요거 두 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지 하는 또는 한이란 현정 오는지 그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 want something cold다. something, summer는 뒤에서 형사구문이죠. 뭔가 차가운 것, to drink. 자, drink의 목적어 역할을 something cold가 해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타동사. 자, to 부동사가 타동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타동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타동사가 옵니다. 이렇게. 타동사. 앞쪽에 목적어처럼 명사나 목적어처럼 가지니까 타동사가 오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때도 타동사가 옵니다. 타동사 이렇게 타동사. 그래서 to 부동사 타동사가 와서 목적어가 없고 목적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받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나는 마실 뭔가 차가운 것을 원한다가 되겠죠. 자, 이것을 to 부정사 구이죠. 그죠? 절이 아니니까 절은 주어하고 동사가 완벽히 오는 것을 절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을 관계대명사 절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something cold는 그대로 선행사라 되는 거고요. 내려와서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오는 거죠. 왜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이고 드링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게 목적격이 오는 거죠. 관계대명사 사물이고 목적격이 옵니다. 그 다음 뒤에 관계대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가 절이 되는 거죠. 목적격이니까 그죠? 그래서 할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마실 수 있는 뭔가 차가운 것이 됩니다. 자, 여기는 또 to 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은 could라는 조동사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요. 자, 마실 뭔가 차가운 거는 내가 마실 수 있는 뭔가 차가운 게 되는 거죠. 그 뜻은 그죠? 우리가 쓰고 있지만 한글은 마실 뭔가 차가운 것, 마실 수 있는 뭔가 차가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캔을 위치한 캔이 되긴 하는데 제가 그 가정법에 조금 의미를 줘서 could 마실 수 있을 하고 이렇게 could를 좀 넣었습니다. 캔이나 will 대신에 would나 could가 오면 약간 가정법 느낌이 나는 조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실 수 있는 뭔가 차가운 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could 대신에 will이 온다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나 그러면 틀린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마실 것인, 그죠? 내가 마실 것인 뭔가 차가운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uld가 오면 내가 마실 수 있는 뭔가 차가운 것이 되는 거죠. can보다는 좀 더 약한 가정이 되는 거죠. can이나 could가 온다면 내가 마실 수 있는 뭔가 차가운 것. 그다음 will이 온다 그러면 내가 마실 것인 뭔가 차가운 것. 여기 조금 더 가정법을 내서 would로 서주어도 무방합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말이니까 여러 가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자, 위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위에 것도 whom I will lead to see 내가 볼 필요가 있을 것인 미래를 예측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인 하는 그런 뜻이라 그러면 will이 오도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I know the person for me to help. 자, help 돕는다는 주체는 for me 의미상 주어죠. 내가 도울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는 압니다. 내가 도울 그 사람, help의 목적어 역할을 the person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관계대명사로 바꾼다 그러면은 the person은 선행사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니까 whom이 오겠죠. 물론 who로 바꿔서도 되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이해하십니까? whom, who.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은 whom은 who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데 who 대신에 whom 대신에 who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관계 대명사 앞을 전치사가 온다고 할 때는 무조건 whom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앞에 whom 앞에 전치사가 온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whom만 쓸 수 있다는 거죠. who를 쓸 수 없는 거. 자,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서도 I will 내가 도울 것인 그죠? 내가 도울 것인 그 사람이 되는데 I can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동사를 바꿔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 차이를 주는 거니까요. 잘 이해가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이렇게 상황이 딱 정해진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게 맞는 조동사를 써줘야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I found the place to spend my money in이 돼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 더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건데 자동사인 경우 전치사가 오면은 목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보면은 이쪽 오른쪽 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는 spend라는 타동사가 오고 my money 해서 spend가 아예 목적을 가져버렸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가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to 부동사 형용사형 용법이긴 하지만은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되는데 여기 보면 in이라는 전치사가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있는 place를 목적어처럼 가지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돈을 쓸 수 있는 그 장소를 나는 찾았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치사가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좋습니다. I found the place죠. 단순히 나는 과거에 그래서 나는 그 place를 찾았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 거고요. 그 다음 will의 과거형이죠. 과거 했을 때 will이었기 때문에 과거니까 would로 바뀐 거죠. I would spend my money in the place가 되죠. 이렇게 두 문장으로 바꿔보면은 자 봅시다. 나는 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장소에서 나의 돈을 쓸 것입니다. 두 문장이 오는데 여기 만약 in이 없다 그러면은 place를 받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in이 와야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바꿔줄 때의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I would found the place라는 문장이 하나 되고요. 다시 I가 넘어가서 그 다음에 would만 집어넣어서 I would spend my money in the place가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I found the place. 난 그 장소 찾았습니다. I would spend my money in the place.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바꿀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에 있는 그 성분을 뒤에 문장이 관계대명사로 받아주면서 뒤에 있는 문장은 생략이 되는 게 관계대명사를 만들어주는 원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he place 똑같은 거 하나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in 이하에서 목적격처럼 써 있으니까 사물, 그죠? 사물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위치가 오면 됩니다. 그래서
I found the place which I would spend my money in은 그대로 와야겠죠. 이해하시면 그래서 요 to 부정사일 경우에도 in을 place를 받아주기 위해서 in이 와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저 이렇게 바꿔봤을 때 in이 필요 없으면은 없애버리면 되는 거. in이 와야 되는 경우라면 와야 되죠. 왜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장을 만들었을 때 in이 없으면 the place를 받아줄 수 없으니까 in은 꼭 와야 되는 성질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요 to 부정사 구를 관계대명사 절로 바꿔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I found the place는 똑같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place가 in 이하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관계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사물 목적격으로 오면 되는 거고요. 자, 자동차 플러스 전치사가 와서 관계대명사를 목적어처럼 받는 경우입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위치죠. 그래서 I would spend, would는 다 왜 왔냐? 여기서는 내가 쓸 것이 과거의 생각인 거죠. will의 과거인 그대로 would로 오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could로 바뀌었으면 내가 쓸 수 있을 것인, 그죠? would는 내가 쓸 것인, could가 넣으면 내가 쓸 수 있을 것인이 되겠죠. can이나 will은 오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과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주동사가. 그래서 내가 쓸 것인 하면 I could, 내가 쓸 예정인 하면 I would, 내가 쓸 수 있는 하면 could, 내가 쓸 것인 하면 would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쓸 예정인 하면 would가 되겠죠. 그래서 which I would spend my money in, 자, 그 장소가 되겠죠. 그죠? in을 위치를 받아줘야 되니까 내가 그 장소에서 내 돈을 쓸 그 장소가 되겠죠. 그 장소를 나는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와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는 경우는 우선 타동사가 와야 되는 거 to 부동사고요. 이해하십니까? 목적어가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때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앞에 선행사가 오면서 그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줘야지 그 타동사 뒤에 목적어 피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 사물이면 사물 그대로 써주고 사람은 사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의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는 형용사적 용법,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쪽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역시 이것도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목적을 아예 가진 타동사거나 아니면 수동태가 와서 목적을 가질 수 없는, 수동태가 와서 목적을 가질 수 없는 경우, 그냥 뒤에 to 부정사가 와서 앞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근데 목적어처럼 가지지는 않는 경우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I will go to the place to be given to me. 자, 이건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되겠죠? 나에게 주어질 수동입니다. 나에게 주어질 그 장소가 되죠. 나는 나에게 주어질 그 장소로 갈 것입니다. 라는 to 부정사 구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가 형용사 구. 자, 형용사 절로 바꾼다. 그럼 관계되면서 절로 바꿔주면 됩니다. So I will go to the place는 그대로 오면 되죠. 그래서 the place는 선행사가 됩니다. which는 주격으로 옵니다. 항상 주격. 여기처럼 목적격으로 와버리면은 이 관계대명사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준가 빼버리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주격으로 옵니다. 목적어처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주격으로 오고 그 다음에 수동태이거나 아니면 목적을 가진 타동사를 동사로 가지면은 to 부동사 구로 바뀌었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지 않는 형용사용법이 되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which will be given to me. 자, 나에게 주어질 그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 절인 선행사가 되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질, 자,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to be given, 나에게 주어질이 되겠죠. 그죠? 나에게 주어지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또 to 부정사의 시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질 그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I will go to the place which will be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질 그 장소에 갈 것이다가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사물이니까 선행사 사물이니까 사물 주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I will go to the place to give meaning. to me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나에게 의미를 줄 그 장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give가 meaning이라는 목적을 아예 받아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 he will go to the place. 그는 나에게 의미를 주는. 저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의미를 줄 해도 되겠죠? 의미를 주는 하면 현재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저절로 바꿀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의미를 주는 그 장소에 그는 갈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문장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의미를 주는 현재형을 만들었으니까 생각했으니까 he will go to the place는 똑같이 오고요. the place는 선행사가 됩니다. 위치는 주격이 온다 그랬습니다. 형용사형 용법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지 않는 경우 1, 그죠? 목적을 가진 타동사 경우 2, 수동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gives, 자, 현정을 풀었습니다. gives meaning to me, 자, 나에게 의미를 주는 그 장소가 되죠. 그는 나에게 의미를 주는 그 장소 관계대명사 절인 명사가 되죠. 그래서 형용사 절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나에게 의미를 주는 그 장소에 그는 가볼 것이다가 된 거죠. 자, 만약에 여기다 he will, which will give 해서 will의 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나에게 의미를 줄 것인, 그죠? 그죠? 나에게 의미를 줄 그 장소에 그는 가볼 것이다.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줘도 무방합니다. 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자, I need someone to help me. 자, 나는 필요합니다. someone to help me. help가 타동사인데 목적을 가져버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 to부터 형용사용법이긴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I need someone to help me. 자, 나를 도울 누군가가 나는 필요하다가 되죠. 그래서 someone은 그대로 내려와서 I need someone 나오고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주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격으로 옵니다. 타동사는 동사는 목적을 가진 타동사거나 아니면 수동태를 가진 형태가 돼서 앞에 있는 선행사 또는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지 않는 경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니까 선행사 사람이니까 someone이니까 who가 없겠죠. 관계대명사 사람 주격 can help me. 자,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나는 필요하다가 되죠. 자, 만약 여기서 can 대신에 will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울 것인이 되겠죠. 자, 나는 나를 도울 것인 그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설명을 드린 쪽에서 to 부동사는 이렇게 뉘앙스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관계대명사는 이 조동사에서 뭐 어떤 뉘앙스인지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will도 써도 되고 can도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to 부동사 자체로는 여러 가지 뉘앙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이런 그 형용사적 용법을 정의할 때 그렇게 하죠. 뭐뭐 하는 to 부정사가 되는 거죠. 명사를 뭐뭐 하는 to 부정사. 자, 그렇게 형용사 용법을 표현할 때 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need someone kind. someone이나 something은 뒤에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고 했습니다. 자, 친절한 누군가. 위와 비슷한 문장이죠? 자, 친절한 누군가. 나를 도울 것인 친절한 누군가가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자, I need someone kind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주격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자,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지 않는 경우는 관계대명사를 바꿀 때 주격이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주격.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없고요. 주격 앞에 있는 선행사 사람과 사람 그대로 바꿔주면 되고 목적을 가진 타동사가 오는 거죠. help가 me라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울 것인
누군가 친절한 사람이 필요하다. 자, 여기 can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다시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 can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to 부동사는 뉘앙스가 몇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하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입니까? 자, 요 컬럼은 오른쪽 왼쪽 있는 거는 타동사가 오고요.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고 관계되면서 목적격으로 바뀌는 거고요. 목적격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는 to 부동사의 경우,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 주격으로가 관계되면서 바꾼다 그러면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가 올 거고요. 또는 수동태가 돼서 목적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동사가 올 거고요. 그래서 할 명사 왼쪽 거 똑같이 할 명사인데 왼쪽 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진 거, 오른쪽은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고요. 형용사용법. 자, 그 다음에 be 플러스 to 용법입니다. 이것은 형용사적 용법에 속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처럼 가지는 거.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무엇은이다 할 때 be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죠. 자, 이런 경우 외에 be 플러스 to 부정사가 돼서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 의지, 예정, 의무, 운명의 뜻을 해석하는데요. 많이 쓰이는 문법입니다. 라이팅 할 때도 많이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도 많이 쓰죠. 해석할 때도 많이 쓰이죠. 자, it is not to be found. 자, 그것은 찾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I am to see you tomorrow. 자, 나는 너를 내일 볼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I am to leave early. 자, 나는 일찍 떠날 것이다. 라는 예정이죠. You are not to stay here you are not to stay in this room 되죠. 자, 그래서 의무적으로 당신은 이 방에 머물면 안 된다, 안 된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You are not to stay in this room. 당신 여기 의무적으로 머물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자, she was to return to her hometown after. 자, 결국 그녀는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운명이었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능성, 의지, 예정, 의무, 운명의 뜻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